네, 안녕하세요. 설한혁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주말도 잘 보내셨죠? 벌써 주말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선은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2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면서 이제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 S&P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48% 하락을 했고요. 5,000포인트를 간신히 지켰고, 다우지수도 이제 0.37%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이제 거의 1%를 빠졌고, 러셀도 이제 전날에 좀 올라갔었던 부분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1.49% 정도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증시가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금요일에는 연속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랠리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하락으로 한 주가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유나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 인덱스를 또 보면은 거의 상승세인데요. 이제 WTI는 1.53% 올라가면서 이제 79불이 거의 80불까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 금 같은 경우도 0.5% 상승을 하면서 온스당 2025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이제 4.3%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안정되면서 1.3% 정도 이제 올라갔고, OBP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보합으로 101.24 정도로 금요일 시장이 마감되면서 이렇게 원유나 채권이나 금,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원자재 쪽이 이제 강세를 띄우고 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은 정말 약세를 가져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P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목표들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것을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으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어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는 시장의 두려움에 불시에 기름을 퍼부은 상태가 됐죠. 우선 PPI의 구성 요소가 참 많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PPI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항목을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면 이제 내구재나 이제 상품들을 말하는 거고, 서비스 물가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서 상품 내구재나 도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소매로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으로 오히려 1월치는 12월에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PPI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계절적인 조정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서비스와 상품들의 수요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확실히 서비스 수요가 이제 확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PPI를 보면 상품 수요는 줄어들었고, 서비스 수요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PPI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것을 보면 도대체 미국은 언제까지 경기가 꺾이지 않고 달릴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1월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비로 이제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소매에서 이제 리테일 소매 업체들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오프라인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4,800개 회사들에서 나온 지표를 바탕으로 24년 1월에는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판매가 급감한 것인데, 우선 소매 판매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PPI 도매 물가나 CPI 소비자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지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소매 판매도 그동안 같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와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2%가 적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소매 판매의 꾸준한 증가는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보시면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소매 판매의 어떤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데 침체 구간에서만 조금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구간이나 좀 횡보하는 구간을 좀 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횡보하는 구간은 사람들이 정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매 판매가 감소하거나 횡보하는 그런 시그널은 침체에 거의 왔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좀 세부 항목을 좀 보면은 23년과 24년 1월을 비교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소비가 다 둔화했습니다. 여기 1단위가 이제 100만 달러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감소를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음식과 음료를 파는 소매 가게들의 이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12월에는 900만 달러 정도에서 800만 달러로 이제 감소를 했고, 필수 소비재격인 음식을 거의 밖에서 사 먹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원래 사실 진짜 돈이 많이 없을 때 외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인들도 이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점점
밥을 해 먹으면서 돈을 아끼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미국인이 있는데 가끔 이제 미국에 가서 가족들이랑 그냥 파인 레스토랑, 그 엄청 좋은 레스토랑도 아닌데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진짜 돈이 엄청 많이 깨진다고 했어요. 그냥 4명에서 갔는데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소비를 보면은 이제 790만 달러에서 점점 23년도 말에는 90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지만 이번에 1월에는 그냥 바로 10% 정도까지 급감하는 79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00만 달러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밖에서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필수 소비재격인 음식이나 어떤 막 밖에서 술 먹고 막 이런 거 절 안 하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거죠. 프레드에서 또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회색 구간이 음영침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했을 때 소매 판매는 96년부터 24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소매 판매가 횡보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침체가 시작되는 구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소매 판매가 급감하게 되는 순간을 보면 주가도 엄청나게 빠진 그 순간들이라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 그만큼 소매 판매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70%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개개인의 어떤 소비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게 소매 판매라는 것이고 횡보를 하고 있는 위험한 구간에서는 조금 주식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PPI가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옴에 따라 2월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방금 말했듯이 그만큼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음식이나 뭐 이제 에너지나 전반적으로 다 PPI에 해당하는 이제 도매물가 지수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물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겠죠. 페드워치는 당연히 3월 금리 인하는 거의 없고 90%가 이제 5.5%로 동결이고 5월에도 없을 거라고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6월에는 53.7%로 25bp 정도 5.25% 정도로 내린다는 어떤 그런 시장의 전망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갑자기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참 뭐랄까요, 계속 물가가 잡히지 않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과연 이렇게 고물가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에 건축 승인 건수나 착공 건수나 허가 건수를 다 보면은 전월비로 굉장히 큰 마이너스 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지금 탄탄하고 또 지금 보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월비로 조금 올라갔어요. 더 이제 장기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6개월 기준 이상이 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청구 건수인데 결국에는 189만 5천 명으로 올라갔다는 거. 결국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더 실업수당이 더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앞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계속 빅테크들이나 좀 큰 회사들의 감원들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결국 터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4년도에 이제 상하반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이 과연 받쳐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붙잡고 있는 서비스 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앞서 말했듯 PI 구성 요소 중 쉘터 이제 집 가격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어떤 주거 비용이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거비도 점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PPI에서 올라간 물가지수가 CPI로 분명히 전가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겠지만 과연 이 올라가는 물가를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정상적인 소비로 받아낼 수 있을지, 그래서 더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단기간에 채권금리가 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은 기회라고 보여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